노동자를 거의 전쟁에서의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법을 집행하면 폭력적 대응이고 노조가 불법 폭력을 자행하면 정의로운 저항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반노동 또 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갈취 협박범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그런 수사, 과잉 수사, 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자가 좀 책임 있게 사과해달라. 네,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집회 진압 및 집시법 개정 그리고 노조 전임자 조사 문제로 확대가 되면서 격화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현안에 대해서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환노위 위원이자 민주당 노동 탄압 및 과잉 수사 대응팀의 부단장이신 진성준 의원을 모시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노동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 또 여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오늘 그 관련 논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민주당이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 정권의 노동 정책을 이제 규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대 노총과의 장외투쟁 그리고 이제 국회 청문회를 검토하겠다고 이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 상황을 그만큼 아주 그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간의 충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본질은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좀 적대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죄악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지적인 사건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노동 현안에 대한 대응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네. 맨 처음에 제기됐던 게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었습니다. 이것도 일방적으로 진압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노동조합이 항복선언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자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측은 수백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뒤에 화물연대. 이 화물연대는 밤새도록 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오히려 고속도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해서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는데 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겠다고 버티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파업하려고 하자 그 강제 진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직도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뒤에 이어진 게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광양 제철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그 노사 협상을 중지하기 위해서 내려온 한국노총의 노조 간부를 곤봉으로 폭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별적인 사안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개인적 일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모든 노동 사안에 대해서 다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총력적으로 대응해서 노동자들의 노동 3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련의 사태들이 있는데요. 우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최초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이제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그러자 이제 산업계에서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이 노동권 보장이 아니라 파업 보장을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파업보장법이라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단계 하청들이 우리 기업에는 계속되고 있는데
저 바닥에 있는 하청 기업들의 노동자들은 하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청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건비에서부터 근로시간, 근로환경까지. 그러니 진짜 사장이 좀 나와서 우리 요구를 좀 들어달라. 우리하고 좀 협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청 기업은 우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섭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한자꾸 거부해 왔어요. 네. 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파업 상황까지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청 기업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청 기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원청 기업이 교섭에 나서라라고 하는 책임을 지우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파업 보장법입니까? 조장법입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 노란 봉투법이 결국 이제 헌재 심판대로 이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야당의 강행 처리가 법사위에 그 심사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권한쟁의 심판과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헌재의 심판 좀 어떻게 나올 걸로 좀 결과를 좀 전망을 하실까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재 심판이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을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원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심사 의결해가지고 법사위에 넘겼는데 네. 법사위가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더구나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계와 작구를 심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6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고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제발 빨리 심사해달라. 심사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전혀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환경노동위원회가 도저히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이 심사되지 않고 있으니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라고 네.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절차대로 한 것인데 이게 무슨 권한의 침해가 있단 말입니까? 네.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각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 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지금 그 방침을 세운 거죠? 예,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이제 헌재 결정이 만약에 늦어지면 필리버스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제2요구권까지 이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서 이번에 노란 봉투법까지 이제 또 폐기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어떤 그 좀 특별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그게 대단히 모순적인데요. 네, 대통령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네, 그에 따라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을 제출했어요. 이 하청 노동자들의 핵심적인 요구가 그런 거거든요. 정규직 노동자 또 원청기업의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가? 같은 임금을 받게 해달라. 그러니 진짜 사장이 나와서 교섭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네, 이것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이 노란봉투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을 입법하겠다고 하니 모순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모든 민생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기왕의 양곡관리법, 쌀값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이죠. 네. 또 간호법,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노란봉투법까지 모두 서민과 노동자, 농민,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인데 이것을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네.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아무리 헌법적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밥 먹듯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제 현실적으로 제2요구권이 이제 만약에 또 실행이 된다면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이제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는데 3분의 2 찬성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뭐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되지만 막상 그 제2 요구에 있어서는 3분의 2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제2 표결을 선을 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되어가지고 200석 이상이 되어가지고 제2 표결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시법 개정 공방도 뜨거운데요. 이 집시법, 이 좌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겠다 이건데 야당은 2009년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여당 같은 경우는 2014년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야 집회 금지, 이 위헌일까요, 아닐까요? 헌법재판소 결정의 본질, 취지는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금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이것은 정부가 행정기관이 허가제로 운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본적으로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데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심야 시간대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절대 못하자 이렇게 하자고 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본질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난달 그 31일에 이제 서울에서 민노총의 퇴근길 집회 대응을 위해서 경찰이 캡사이신을 이제 그 준비를 했었고 광양에서는 시위 진압 도중에 노동자가 이제 또 머리를 피를 흘리는 그런 사고가 가격당했죠, 곤봉으로.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살수차 이제 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과잉 진압이냐 아니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 제한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법성을 띨 때에도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진압되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경찰이 불가피하게 공권력을 동원할 때, 물리력을 동원할 때에는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최후의 수단으로 쓰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통 방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캡사이신, 이른바 최루액을 동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최루액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2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동원하겠다고 하는 건 80년대로 돌아가자, 90년대로 돌아가자 이 얘기와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불법 시위 집회를 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와 집회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기본권의 제한이죠. 이것이야말로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집회와 시위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되도록이면 시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이유로 과잉 진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당연히 강경하게 투쟁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과잉 진압이 나오고 이런 악순환을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집시법 개정, 심야 집회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이제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이 시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제 법은 지켜야 한다 이런 의견도 또 있거든요. 그런 의견도 또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정부 여당의 집시법 개정 대신 또 민주당이 제시하는 또 대안이 있을까요?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인데 그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집회 시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즉 위헌 판정을 받았거든요. 2009년에 위헌 판결을 받고 2014년에도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까지도 이 조항을 손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 또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에는 그 조항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은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고 해서 시위와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장돼야 되죠. 어느 순간에는 그도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가면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위해를 가하는 정도까지가 되면 안 되죠. 그 선을 찾아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원칙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래 공공의 질서나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어느 선까지를 우리가 금지하도록 해야 될 것인지 그 선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야 하고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건 헌법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위 단체도 굉장히 위협적인 도구로 한편에 또 이제 공권력의 위협적이기도 하면서 또 경찰도 이제 부상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이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예. 어떤 경우에도 위협적인 도구를 시위 단체는 그러면 공권력의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집회, 시위 모두 다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폭력은 안 됩니다. 네. 그걸 분명하게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왕왕 거대한 공권력이 진압을 하기 위해서 막 몰려들 때 자구의 수단으로 뭐 그렇게 물리력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네. 광양 포스코 하청기업 사태가 그런 거죠. 망루에 올라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망루에 울타리 난간도 없더라고요. 밀면 그냥 바닥에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인데 네. 혼자 그 망루에 올라서서 농성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여럿이 달려들어서 진압하려고 하면 당연히 위협감을 느끼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또 주위에 있는 무슨 쇠파이프든지 이런 것들을 휘둘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도 없어야 되지만 완전히 진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의 노동자의 머리를 곤봉으로 내려쳤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서로 이제 뭐 그 옥신각신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공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할 때도 그 시위 단체도 어느 정도 공권력에 대한 그 선을 넘지 않는 그 약간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그런 민주당이 네. 그 같이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예.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미 그 다음 날 노사가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이거 모를 리 없었어요. 그런데 진압회를 들어가 버렸잖아요. 더구나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파업을 하던 당사자도 아니고 그 파업을 중재해서 평화적으로 풀게 하기 위해서 상급단체에서 파견된 노조 간부였거든요. 네. 저는 이런 사정들을 다 두루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노조의 이제 회계 투명성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던 한국노총의 국가 보조금 26억이 이제 끊겼습니다. 당정이 이제 앞으로 노조의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를 한 그런 노조에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고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일명 타임오프제 현황도 실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노조 쪽에서는 그 좀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조의 특권을 뿌리 뽑겠다. 뭐 이런 그 목소리도 한간에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노동조합이 잘못된 특권을 누리고 있다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청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정부가 강제할 사안인가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결사이고 자주적인 활동이거든요. 따라서 자율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네. 자율 정화 능력이 없으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정부가 강제하고 강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고 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들은 또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가운데 균형적인 중재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가 앞장서서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죄악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6월 국회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 뭐 화물연대 파업부터 주육식 9시간제, 뭐 노란봉투법, 집시법까지 뭐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이 노동 개혁의 재시동을 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에 이제 맞서고 있는 야당의 모습인데 6월 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노동 현안,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가요? 글쎄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중대한 국정과제로 제기하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물론 노동계에도 우리가 청산하고 고쳐야 될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 재벌 개혁을 이 정부가 얘기한 바 있는가? 또 기업들의 편만 들어줘 왔지 정작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요청한 바가 있는가? 네.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되어지는 노조의 뭐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전쟁하듯이 이렇게 할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가 노동에 대한 인식 또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만 이를테면 노사 관계도 평화적인 관계가 정립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정부하고 좀 설득해 가야 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노동계와 연대해서 투쟁하면서 정부에게 그것의 당위성을 압박해 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월 전국은 노동과 관련한 뭐 최대 그런 뭐 그 정치 현안의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전망이 현안이 많습니다. 나오는 이유도 오늘 그 두루두루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노란봉투법과 집시법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해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